오늘 들어갈 거는 간단한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요. 대표 이미지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 검색을, 수제 비누 어차피 만들 거니까 수제 비누를 친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실 때 쇼핑 탭으로 가보시면 보이는 요 조그만한 요 네모 상자들 있죠. 요거를 바로 대표 이미지라고 해요. 물론 쇼핑몰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대표 이미지는요, 저희 예제처럼 복잡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한 컷의 사진으로 되어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 대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사진을 보통 이런 데다가 로고를 넣으려면 조그맣게 넣으라든지 글씨를 크게 적으라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요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올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여기다 이제 글씨도 적어보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할 거라서 일단은 그냥 평가다 보니 이렇게 좀 꾸며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는 뭐냐면 이렇게 대표 사진 중에 민폐 대표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눌러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대표 사진이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이 사진, 이 비누들 파는 것들에 대한 각각의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 이미지를 넣은 경우가 되겠고,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구매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후 사진이라든지 이런 페이지들이 보이죠. 요런 게 일종의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하나로 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컷 한 컷 잘려 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폴io 비누인가요? 포어 비누인가요? 그런 것들이 요 한 장 한 장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올려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짧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제품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만든 상세 페이지를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상세 페이지는 올리게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옥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은요 1000에 1000픽셀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도 1000에 1000픽셀로 제작을 해볼 거고요. 상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가 가로가 860, 세로는 보통 한 2000 정도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실습 내용이기 때문에 1500 정도로 제작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는 평가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는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 사진을 만들 거니까 일단은 포토샵에 오셔서 새로 만들기. 폭은 1000에 높이도 1000, 1000에 1000픽셀로 제작을 해주시고요. 해상도는 72픽셀 RGB 컬러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흰색 화면이 떴죠? 자, 여기다가 포도비누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파일에서 열기,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비누 폴더에 있는 포도비누 사진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포도비누 사진이 가져와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을 거니까 4.jpg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뜯어내 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 그림 안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세요. 왜 우리 소파 예제를 집어넣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끌어서 넣고 4.jpg는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안 맞을 거라 사이즈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게요. 컨트롤 T는 프리 트랜스폼으로 가장자리 이렇게 크기 조절 상자가 있고, 여기에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배치가 됐다면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배치가 돼서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정 툴은 이미지에 조정해 가셔서 레벨 값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나중에 보정을 할 때 이미지의 조정에 레벨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 보정 값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보정 값을 나중에 설정했던 걸 좀 수정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림을 집어넣었을 때 그 보정 값을 그대로 또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레이어에 적용되지 않게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즉 보정 레이어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시죠. 여기 밑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흰색 동그라미, 까만색 동그라미 이렇게. 이 부분이 보정 레이어고요. 여기를 눌러서 레벨을 조절해 주시면 여기 레벨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밝기를 조절하시면 밝아지고, 중간에 있는 요 회색 삼각형은 대비였죠? 대비를 맞춰 주실 수도 있어요. 까만색 삼각형은 어둡기였죠? 그래서 밝기 대비 어둡기를 적당한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레벨 값을 설정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는 제가 이미지의 조정 레벨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걸로 해도 되지만 굳이 매번 이미지 가져올 때마다 밝기 대비를 똑같이 맞추기는 좀 힘드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레벨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글씨 적는 거 시작해 볼게요. 예제에서 여기 포도비누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을 거니까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위치를 클릭하시면 타입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글씨체는 제가 어떤 걸로 하라고 딱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일단 경고딕체 정도로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 정도를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서 조절하기 힘드시면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컨트롤 T로 크기 조절도 가능하시니까 글씨 크기는 그냥 적당하게 일단은 두시고, 지금 글씨 색깔은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글씨 색깔은 저는 흰색으로 적어 볼게요. 글씨가 안 보이죠? 글씨 색깔을 이따 바꿀게요.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은 포도비누라고 제가 적고요. 이 적은 글씨를 확인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글씨 크기도 컨트롤 T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볼게요. 그런데 글씨 색깔을 제가 흰색으로 바꿨더니 배경에 묻혀서 글씨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글씨에 약간 강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테두리를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포도비누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고요. 여기서 획을 클릭하고 크기는 적당하게, 저는 10 정도 할게요. 그 다음 색상은 여기 색깔을 우리가 보라색을 고르셔도 되지만, 포도비누 요 라벨 색깔을 클릭해서 오시면 그 색깔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드롭 섀도우에 가서 거리랑 각도, 빛이 비춰지는 각도예요. 그리고 뿌려지는 정도,
크기 흐려지는 정도를 조절해서 포도비누에 이렇게 테두리랑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보세요. 마음에 들면 확인하겠습니다. 도형을 넣을 거니까 도형 툴의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내가 도형을 그릴 부분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색깔을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 칠 값은 까만색, 획이 혹시 있다면 획은 없애주세요. 그러고 까만색이 너무 진하니까 불투명도를 한 60% 또는 70% 정도로 낮출게요. 자, 적당하게 사각형이 그려졌다면 엔터를 치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택 상자들 이런 게 풀려지겠죠?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글씨를 적을 위치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 수제 비누 이렇게 적으시고 적용을 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 치시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얘를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천연 수제 비누라는 글씨가 약간 파인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천연 수제 비누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내부 그림자를 주시면 안으로 약간 파여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효과 한번 줘보세요. 자, 그럼 사각형 툴로 여기다가 영역을 적당하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색깔은 흰색, 획은 없음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가 보이면요. 우리가 글자를 적을 때 이 글자가 글상자로 돼버려서 이 사각형 박스 안에서만 막 조절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형 박스는 없어져야 돼요. 일단 여기 요 파란색 여기 사각형 박스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엔터를 한번 쳐주실래요? 그럼 이렇게 사라졌죠. 이때 이제 내가 글씨를 적을 위치에 지금 보시면 타입 툴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아까랑은 달리 사각형 박스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쵸? 이때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색깔이랑 일단 글씨 색깔은 까만색, 글씨 크기는 좀 작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 2022-0413 제출일을 이렇게 적었구나. 다시요. 죄송해요. 제출일 2022년 04월 13일 그 다음에 작성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들어주세요. 사각형이 생각보다 크다. 그쵸? 그러면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T로 조금 줄여서 적당한 위치만큼 맞춰주시면 되겠죠? 물론 작성자 여러분 홍길동 아니시잖아요. 본인 성함을 적으시는 거고 저는 일단 예시다 보니까 홍길동이라고 적은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저장 눌러주세요. 우리가 이 JPG 파일하고 PSD 파일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되니까 아무데나 그냥 저장한다기보다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폴더를 만드실 거니까 새 폴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폴더가 하나 생겼겠죠? 여기는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겠네요. 오늘 날짜랑 이름 할게요. 2022-0413 빼기 본인 이름 해서 엔터 치시면 폴더가 일단 만들어집니다. 아까 홍길동이라 해놓고 또 내 이름 적었네. 잠시만요. 홍길동으로 일관되게 해야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따다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의 폴더로 들어왔고요. 파일 이름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포도비누 대표 이렇게 적을게요.
포도비누 대표. 자, 파일 형식은 PSD 그대로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호환성 최대화 옵션이 뜨는데 요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1차적으로 PSD 파일을 저장하셨고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갑니다. 거기 PSD랑 PDD 이거 있는 거 클릭해요. 네, 그냥 요거 그대로. 자, 두 번째 저장하실 때는 파일 형식을 JPG 요걸로 고르시는 거예요. 다른 건 고칠 거 없어요. 그대로 저장. 그리고 품질은 8에서부터 12 사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8에서부터 12 사이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확인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제가 잠깐 포토샵 화면을 줄여서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만든 게 어디 있냐면 복잡해라.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JPG 파일 하나, PSD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일단 JPG 파일이 없이 PSD만 저장했을 때는 PS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PSD와 함께 JPG를 저장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지 이미지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웹상에다 내가 이미지를 올려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JPG나 이런 다른 이미지 파일로도 한 번 더 저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PSD랑 JPG랑 제가 이제 불러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 창을 잠깐만 닫고 다시 제가 열기에서 불러와 볼게요. 열기에서 아까 전에 저장한 요 포도비누 대표라고 되어 있는 JPG 파일을 한번 열어와 보면요. 일단 모양은 똑같이 보이지만 레이어를 보시면 배경 하나, 즉 레이어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JPG 파일은 그림 파일이라 웹상에 올릴 수 있지만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게 포도비누가 아니라 만약 수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수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JPG만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PSD 아까 저장했던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이건 포토샵 전용 파일인데 이걸 선택하고 열어보면은 얘는 아까랑 화면은 똑같죠? 근데 이 옆에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JPG랑 PSD 이 두 가지를 저장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PSD 파일을 메론비누로 이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 부분 있죠? 포도비누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딜리트를 누르시면 그 레이어가 제거가 됐어요. 자, 이번엔 여기 메론비누 사진을 가져올 거니까 파일의 열기를 눌러서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비누 폴더에 있는 메론비누를 열어오세요. 그리고 이 5.jpg를 뜯어서 이 안에서 이동 툴로 끌어다 냅니다. 그리고 얘는 닫아요. 이거 배치하시고 컨트롤 T 크기 조절. 자, 이렇게 하면 포도비누 대신에 이렇게 메론비누로 바로 갈아 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 값이 마음에 안 드시면 더블 클릭해서 레벨은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해서 맞춰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사진 갈아 끼기 되신 분은 요 글씨도 이따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 요 포자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지금 다른 데 있을 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떠 있는데 포라는 글씨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I자 모양만 나오죠. 이때 범위 잡아주시고
메론으로 바꿀게요. 메론 하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우리 테두리 색깔을 메론 비누의 라벨 색깔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론 비누의 스타일에서 획을 따다 색상을 메론 비누 색깔을 찍어서 확인하시면 됐죠? 다 됐으니까 저장을 다시 할 건데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우리가 메론 비누 대표로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요거를 JPG로 한 번 더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43분의 포도비누 사진을 보여드렸고 지금 몇 분 됐어요? 4분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다 만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한 30분 걸렸던 작업이라면은 그걸 다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사진만 갈아 끼고 글씨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정 작업만 해도 우리가 쉽게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메론 비누 사진을 선택합니다. 딜리트 하시고 지운 다음 파일에서 열기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 비누 중에 코코넛 비누를 열어요. 얘를 뜯어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일단 얘는 닫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 마음에 들게 설정됐다면 엔터. 그 다음 요 메론 비누가 아니니까 타입 툴로 요 메론은 지우고 코코넛을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획을 따닥 클릭해서 코코넛 색상을 바꿔주시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만 하면 돼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앞에 코코넛.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JPG로 한 번 더 저장. 자,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은 했는데요. 아까 제가 한 48분쯤 시작했다면 한 2분 만에 다 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 템플릿에 이제 사진만 갈아 끼고 내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저희가 7시 51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8시에서부터는 상세 페이지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폭은 860, 높이는 150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단위는 픽셀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제작. 자, 이렇게 지금 사진을 가져올 상세 페이지 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포도비누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비누 폴더에 이 포도비누 사진을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jpg 파일을 뜯어서 상세 페이지에 끌어다 넣고 창을 닫을게요. 배치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맞춰주세요. 자, 포도비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조금 진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옅게 설정을 할 건데 여기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70 정도 맞춰보면은 밑에 있는 배경색에 비춰져서 이렇게 포도비누가 흐리게 배경처럼 깔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요 밑에가 지금 선이 또렷하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다가 밑에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그러고 그라디언트는 까만색의 흰색으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끌어주시면, 선형 그라디언트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끌어주시면 아래쪽은 이렇게 흐려지고요. 위쪽은 원래 색깔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자, 원래 사이즈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원래 사이즈예요. 상세 페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집들이 선물 돌잔치 답례품이라고 글씨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타입 툴로 글씨 적을 부분을 클릭하시고 글씨 크기 적당하게 한 24포인트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컨트롤 엔터. 글씨를 흰색으로 작성을 했더니 글씨가 하얀색 바탕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에 그림자 효과를 줘볼게요. 자,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에 그림자를 주면은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설정이 되면서 좀 그래도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포도비누 글씨도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다시 적어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기존에 우리 대표 사진 할 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파일에서 열기, 아까 만들었던 본인 이름 폴더에 있는 포도비누 대표 PSD를 열어 오시면은 이렇게 창이 열리죠. 그럼 옆으로 이렇게 뜯어내고 이동 툴로 이 포도비누 글자를 찍으면 해당 글자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끌고 오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크기는 컨트롤 T에서 세부적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물론 제출일과 작성자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출일 부분을 클릭하시면 제출일이 보일 거고 바로 밑에 있는 사각형이 흰색 사각형이잖아요.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요.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다중 선택될 거고 얘를 끌어서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두 개 다 끌어서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생각보다 컸네요. 100% 사이즈니까. 컨트롤 T에서 우리 크기 조절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PSD 파일이 있다면 거기서 설정했던 요소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사각형 툴을 선택하시고 옆에 포도비누에 적당하게 길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칠의 색깔은 약간 진한 붉은색, 그리고 획은 없앨게요. 그리고 얘가 비춰지는 거랑 안 비춰지는 게 조금 다르니까 불투명도를 살짝 줘서 밑에 있는 그림이 살짝 비춰지게 설정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에 보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럼 대략적인 전체 배치를 이제 내가 좀 수정해서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밑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천연 글리세린이 풍부해서 비누 거품은 업,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 제품은 다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 이제 글씨를 적을 건데 타입 툴로 글씨를 적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해요. 그리고 글씨는 좀 회색, 좀 짙은 회색 정도로 글씨 크기도 한 20포인트 정도로 해서 글씨는 좀 커도 되겠네요.
업에다 블록 지정해서 색깔은 빨간색, 다운에다 블록 지정해서 색깔은 파란색 설정을 했다면 확인. 요 행간은요, 원래는 여기를 눌러서 행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행간이 잘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신 경우는 창에서 속성으로 가시면 여기 행간 똑같이 있으니까 이 값으로 조절하시면 되세요. 지금 글씨가 대략 26포인트 정도 된다면 한 36포인트를 띄워본다면 여기 아니죠. 이거는 행간이 아니고 여기 이 사이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내가 설정해서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자, 요 모양을 다 만들고 나서 여기까지 일단은 그룹을 짓고 밑에 있는 목록을 만들게요. 레이어가 꽤 여러 개가 됐을 거라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맨 밑에 있는 배경은 세지 말고 그 다음부터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략 한 7개 정도의 레이어를 썼네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레이어를 뭐 보관하거나 아니면 편집하거나 할 때 그렇게 부족함이,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밑에 이제 레이어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위쪽에 여기까지 만든 데까지를 상단이라고 따로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어서 보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배경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 1번을 일단 선택해 주시고 제일 위에 있는 글자, 요 글자 레이어는 저는요. 얘를 Shift 누르면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들이 모두 다 선택이 됐을 거예요. 바탕 레이어만 빼고요. 이거를 Ctrl G 그룹을 묶어서 그룹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상단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지금 상단이라는 그룹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그룹을 펼쳐보면은 묶여져 있는 레이어들이 보이고 다시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상단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실 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는데 자꾸 획이 생기시는 분은 획을 먼저 꺼놓고 그리시면 돼요. 7도 일단은 색깔을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흰색이라 안 보일 거라서 반경이 10픽셀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영역을 끌어서 그려주시고 잘 되셨다면 얘를 이동 툴로 잠깐만요. 다시.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서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그림을 채워 넣으면은 테두리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린 상태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을 너무 두껍게 말고 한 1픽셀 정도, 색상은 연한 회색 정도로 넣고요. 약간 그림자 넣으실 거면 드롭 섀도우로 살짝만 그림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하셨다면은 이동 툴로 Alt 누르시면서 끌어서 복사를 합니다. 3개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좀 크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도형을 선택하고 Ctrl T에서 좀만 줄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3개의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복사를 이렇게 3개 도형을 복사하셨는데 요 사이의 간격이 똑같이 맞춰졌을까요? 만약 눈대중으로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은 상황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그 도형들을 선택할게요. 일단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첫 번째 거부터 Shift 누르면서 세 번째 거까지 선택한 후에 이동 툴에서 여기가 배치 중에 가장자리 분포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이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 사이에 요 여백이 여기랑 여기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사각형을 복사할 거니까 Alt를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복사해서 사각형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하세요. 그러고 나서 파일에서 지금은 우리가 열기에서 넣어도 되긴 한데 제가 포함 가져오기를 활용하겠습니다.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클릭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그림을 떼가지고 다시 붙이잖아요. 근데 포함 가져오기는 그 절차가 없이 바로 붙여져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 가져오기를 저는 써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요 4번 JPG 파일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창에 맞춰져서 가져와졌죠. 그러면 이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사각형 위에 이렇게 포함되게 배치를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얘를 사각형 안에 넣을 거니까 Ctrl Alt G. 그럼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돼서 사각형 안에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사각형도 클릭 하고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5번 선택해서 가져오기. 크기를 대략적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엔터. Ctrl Alt G 클리핑 마스크. 자, 도형을 클릭하면 해당 도형이 선택이 되고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은 가져오는 레이어는 선택되어 있는 도형 위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절해서 그 도형 사이즈에 얼추 맞게 맞추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 Ctrl Alt G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은 그 그림이 해당 도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클릭해서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백합 비누를 열고 그러면 아까 다시 선택이 안 됐었나 봐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백합 파일을 열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엔터. Ctrl Alt G 클리핑.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각형도 또 클릭.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카네이션을 가져오기. 크기를 조절해서 맞춘 다음에 엔터. Ctrl Alt G. 또 그 다음 그림도 클릭.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해바라기 그림을 가져오고 크기 조절한 후에 엔터. Ctrl Alt G 클릭. 자, 이렇게 이미지들을 집어넣어 보세요. 글씨를 적으실 거니까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림을 잘 채우다 보면 맨 마지막에 사실은 그림이 딱 채워지고 끝나요. 근데 막 여기저기 막 이거저거 채우다 보면 레이어가 막 뒤적박죽 돼 있을 땐 이제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타입 툴로 우리가 글씨를 적으실 때요. 만약에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도형과 그림 사이로 들어가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아마 그림 레이어가 있을 겁니다. 이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고요. 글씨 색깔은 까만색으로 글씨를 한번 적어보자. 포도비누. 그리고 글씨를 적으셨을 때 가운데 정렬이 여기선 더 좋아요. 왜냐면 일단 이쪽으로 쏠려서 보일 텐데 이동 툴로 배치해서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맞춰 놓게 되면은 얘를 이제 Alt 눌러서 복사하시겠죠. 이렇게 가운데쯤에 맞춰서 복사를 하고 아까 전처럼 포도비누 요거 글씨 3개를 다 선택해서 Alt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도 복사를 하실 거예요. 이때 타입 툴로 글씨를 드래그해서 메론, 글씨를 드래그해서 코코넛 이런 식으로 글씨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백합, 여긴 카네이션이니까 카네이션, 여기는 해바라기니까 해바라기.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글씨를 다 적으신 분은요. 아까 여기 상단 만들었던 바로 위에 레이어부터 클릭하시고 맨 위에 레이어를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상단 다음 거부터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됐죠? 여기를 Ctrl G 그룹을 짓고 밑에는 목록이라고 이름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정리해 놓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상단 부분 고치려면 여기서 고치면 되겠구나. 목록을 고치려면 여기서 고치면 되겠구나. 바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같은 경우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름을 좀 주시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얘도 이제 PSD를 만들고 JPG를 만들 건데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요거 경로는 본인 이름 폴더에 포도비누 상세 해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시고 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이거를 JPG로 한 번 더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까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포토샵 창은 닫으시고 지금 보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까 만든 폴더가 있으실 건데요. 폴더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보내기, 이거를 압축 폴더를 눌러주시면 압축을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압축이 돼서 폴더가 압축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디 있냐면 여기, 요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내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퇴실하셔도 되세요. 48분이니까 2분 정도 있다 퇴실해야겠네요. 일단 제가 평가지에도 적어드렸는데 일단 제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은 한일컴@kakao.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시안 디자인 기초 뭐 이름 뭐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고 네, 그러고 퇴실하시면 되세요.